남편분한테 너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셔서 119 구급실에까지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아빠한테 계속 맞으면서 나 때문에 참고 살지 않았냐, 나도 참고 살 거다, 이혼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가정폭력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한두 번 맞으신 게 아니고 10년, 수십 년 동안 폭행을 당하시다가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다. 평소엔 정말 잘해준다. 때리고 나서 싹싹 빌길래 믿어봤다. 그러니까 맞으며 사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는 게 꼭 아이들을 위한 건 아니더라고요. 폭력 가정 속에 사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어머님이 딸을 이혼을 시키겠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따님이 남편한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을 당했는데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물며 임신 중에 이렇게 배가 불러 계신데도 폭행을 당하셨다고 해요. 친정 어머님이 이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도대체 왜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참았냐라고 물으셨대요. 따님이 엄마도 아빠한테 계속 맞으면서 나 때문에 참고 살지 않았냐, 나도 참고 살 거다, 이혼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님이 그 수십 년 동안 남편분의 폭행을 당하면서 참고 살아오셨던 건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체득을 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폭력에 순응하는 걸 배우신 거네요. 네, 그렇죠. 친정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참지 말고 이혼을 할 걸 그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폭력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직접 겪거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가정폭력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이들은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게 돼요. 한 아내분이 한 20년 정도 남편분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그래서 이 부인분께서는 나만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 너무 충격을 받을 거니까 그 20년 동안 아이들한테도 숨기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숨기면서 폭력을 당해 오신 거예요. 그래도 맞으면 표가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20년 동안 숨길 수가 있었죠? 남편이 정말 비열한 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만 그렇게 폭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분은 내가 맞을 때 소리가 새어나가서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그 화장실에 샤워 부스 아시죠? 그 샤워 부스 속에 들어가서 폭행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아이들이 몰랐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셔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나 다 안다. 내가 뭔가 안방에서 뭐 가지고 갈 게 있어서 들어갔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거 소리 다 들었다. 그럼 엄마가 맞을 때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안방으로 이렇게 데려가면 아이들은 엄마가 맞으러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고,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잖아요. 자녀분들도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도 말도 못하고 거의 가면을 쓴 채로 20년을 살아오신 거죠. 폭력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주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무조건 반복되고 점차 심해지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맞질 않아도 나중에는 자녀분들한테까지 손을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는 엄마, 아빠 사이에 폭력이 오가는 거를 아이들이 봤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무서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에게는 평생의 후유증이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선 그 상황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게 되고요.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거나, 심지어 아직 가치관이 여물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폭력을 모방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즉, 폭력은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직접 맞는 게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은 아이에게 정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할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가정폭력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